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2025년 상반기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시장 분석 보고서입니다. 헤드라인만 보면 경기도 전체 미분양이 뭐 30% 넘게 줄었다고 하니까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나 보다. 네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근데 그 숫자 뒤에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그 지역별 양극화라는 중요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. 자료를 보면요. 올해 1월에 1만 5천 가구가 넘던 경기도 미분양이 있었는데 이게 7월에는 1만 가구 수준으로 줄었어요. 꽤 큰 폭으로 줄어든 거죠. 근데 이 감소세가 어디서 온 건지 그걸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전체적인 감소 배경을 보면요. 일단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또 앞으로 좀 인하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동안 좀 얼어붙었던 매수 심리가 조금씩 풀린 영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전세 가격이 반등한 것도 매매 수요를 일부 좀 자극한 측면도 있고요. 전세 가격 반등도요? 네,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그럼 금리랑 전세 시장 변화가 일단 긍정적인 신호를 준 셈인데 그럼 이 훈풍이 경기도 전체에 다 똑같이 불었을까요?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. 특히 남북권 성과가 아주 눈에 띄는데요. 네, 맞아요.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. 이 미분양 감소라는 게 주로 안양, 수원, 오산, 광명, 광주 같은 이런 남북권 도시에 집중됐거든요. 이 지역들은 뭐랄까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또 직장이랑 가깝고 GTX 아시죠?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런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요.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 기반 자체가 탄탄한 게 강점이죠. 수치를 보니까 정말 극적이네요. 수원시는 1월에 236가구 미분양이 있었는데 7월에는 0가구가 됐어요. 제로요, 제로. 네, 완전히 회수된 거죠. 네, 오산이랑 광명도 98%나 줄었다고요? 와, 안양 마이너스 74%, 광주 마이너스 71%, 화성 마이너스 64%. 감소세가 정말 뚜렷하네요. 남북권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증거 같아요. 네, 그렇죠. 신규 공급은 좀 제한적인데 그 속에서 실수요가 회복되고 아까 말씀드린 금리 안정 기대 심리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봐야죠. 여기에 브랜드 아파트 선호 현상이라던가 입지 자체가 가진 경쟁력, 또 안정된 전세 시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분양이 빠르게 소진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지역들의 폰다멘탈, 기초 체력이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. 남북권이 이렇게 회복하는 것과는 정말 정반대로 북부권 상황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곳도 있다고요? 아니 이게 정말 같은 경기도 맞나 싶을 정도인데요.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심각한 이중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양주는 미분양이 125%, 김포는 107%나 급증했습니다. 오히려 늘어난 거죠. 시흥, 양평, 남양주도 소폭이지만 늘었고요. 특히 여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례적인데 1월에 6가구밖에 없던 미분양이 7월에는 448가구로 늘었어요. 6가구요? 에서 448가구고요? 그럼 몇 배예요 이게? 무려 70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.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죠. 야, 70배라니 정말 놀랍네요. 왜 이렇게 북부권은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? 이게 단순히 그냥 서울에서 멀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. 네, 그게 복합적인 문제입니다. 우선 상대적으로 서울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. 그리고 과거에 공급했던 물량이 아직 소화가 안 된 채로 누적된 곳들이 많아요. 이게 부담이죠. 거기에다가 전세가랑 매매가가 같이 약세를 보이는 점, 또 남북권에 비해서 경제나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는 점,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시장 심리가 확 위축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결국엔 경기도 전체의 미분양이 줄었다는 그 헤드라인 뒤에는 이렇게 남부랑 북부의 극명한 온도 차이가 있었던 거네요. 전체적인 감소세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역별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. 이게 핵심적인 분석입니다. 그러니까 선호하는 지역 중심으로는 회복세가 나타나는데 비선호 지역은 공급 부담이랑 투자 심리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. 전형적인 수도권 주거 시장의 이중 구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북부권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미분양이 해소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. 경기도
차원에서도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. 그럼 2025년 하반기 시장은 어떻게 예상해야 할까요? 이 양극화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?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남부권은 지금의 회복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크지만 북부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공급 물량 부담이나 위축된 심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. 따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남부권 중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단지를 우선 검토하시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. 네, 남부권 중에서도 입지 좋은 곳. 그렇죠. 반면에 북부권은 분양 가격이라던가 전세가 수준, 실제 임차 수요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보수적이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. 오늘 살펴본 것처럼 경기도 미분양 시장, 이걸 단순히 전체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네요. 남부의 회복과 북부의 침체라는 뚜렷한 양극화, 그 배경에는 뭐 교통, 인프라, 수요 기반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고요. 네, 결국 입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. 동시에 거시경제 상황이나 뭐 정책 변화 같은 것들이 지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.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. 만약에 향후 북부권에 뭐 GTX가 연장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거나 하는 그런 획기적인 인프라 개선이 현실화된다면요.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양극화 지도가 한 5년 뒤, 10년 뒤에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? 현재의 약점이 어쩌면 미래의 기회가 될 가능성은 없을지, 아니면 이 구조적인 한계라는 게 너무 깊어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. 빠르게 변하는 시장,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. 지금 구독하고 콕부동산과 함께하세요. 부동산은 콕, 구독, 좋아요는 꼭.